네, 오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자지 않고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자, 일단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시나리오 그대로 좀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은 부진한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실적 공개가 있었습니다만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빠졌잖아라는 논리가 적용이 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플러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FOMC 성명서 공개가 됐고 75bp 인상이 공개가 됐는데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들이었는데요. 시장이 원했던 이 코멘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As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tightens further, it likely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while we assess how our cumulative policy adjustments are affecting the economy and inflation. Do you believe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in a recession? Will the GDP reading tomorrow affect that judgment one way or the other? And has your assessment of the risk of recession changed any in recent weeks? I do not think the U.S. is currently in a recession. And the reason is there are just too many areas of the economy that are performing, too well. And of course, I would point to the labor market in particular. 네, 기자회견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가장 많이 질문을 던진 게 리세션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주목도가 아무래도 높기 때문이겠죠.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 침체 상태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었죠. 앞서 이제 영상에서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주목도가 높았던 이유는 오늘 밤에 GDP 2분기 속보치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걸 그대로 보지 말고 걸러서 봐야 한다라는 뉘앙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금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GDP는 역성장 되더라도 이 노동시장이 포함된 이제 무역이 포함된 GDI 같은 경우에는 이 총생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플러스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이 컸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비둘기파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매파 일색인 발언 안에서 살짝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 주요했습니다. 9월 금리 인상 아마 큰 폭도 가능할 거다. 그러나 반대로 상황 봐서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 이 양쪽 가능성을 같이 열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시장 폭풍 질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준이 그리고 이게 경기 침체 유발하지 않을 거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외신들에서 그동안 일부러 연준이 경기를 약간씩 침체 국면에 빠지게 하면서 물가를 잡는 것 아니냐는 이런 추측성 보도를 계속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향후 금리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떠한 테이블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기조에 언급을 했고요. 그때 나오는 지표들 보고 결정할 거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시장이 싫어할 만한 것들을 잘 요리조리 피해 나간 부분이 하나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밤 발표될 GDP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지금 모든 가능성은 마이너스를 향해 있습니다. 앞서서 파월 의장의 발언도 그렇고 백악관 그 전에 선명도 그렇고 옐런 장관의 이전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6일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옐런 장관이 같은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 애틀란타 연은에서 고시하는 GDP 나우 수치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2%. 그 전에 마이너스 1.6까지 내려갔다가 약간 고개를 돌려서 올리긴 했으나 여전히 역성장이죠. 사실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면 기술적인 경기 침체는 맞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보시죠. 하지만 이것이 구조적인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술적 경기 침체는 GDP가 그냥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만 나오면 사전적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경기 침체가 가서 시장이 정말 안 좋고 실물 경기가 망가졌음을 나타내는 쪽이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경제 활동에 심각한 위축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하에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오는 데이터들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쪽을 좀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집착에 벗어나기가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것을 지금 미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 이후에 자산시장의 반응들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OMC 성명서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의 반응들인데요. 달러화의 가치가 확실히 꺾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65% 하락하면서 106선 부근으로 다시 내려와 있고요. 금리의 반응은 장단기가 약간 엇갈린 분위기입니다.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긴축이 조금 더 슬로우 다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2년물, 5년물 급락했습니다. 다만 이 10년물 금리도 같이 크게 밀렸었는데 오히려 기자회견 이후에 고개를 살며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물, 이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탄탄하게 버텨주면서 긴축 속도는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달러의 영향으로 원자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원자재는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역외관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유가와 구리, 곡물 가격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시현했고 증권시장 안에서 관련된 섹터들, 원자재 섹터들 같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성장 3섹터 정말 한풀이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폭등이라고 하면 해도 무방한 그런 흐름이죠. 커뮤니케이션 섹터 5% 이상 올랐고요. IT 섹터 그리고 임의 소비재, 재량 소비재 모두 4% 안팎의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이제 테마별로 업종의 상승 탄력도가 좋은 순으로 다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전히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요즘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원전 테마의 반응이 미국에서 크게 잡힌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라늄 테마가 테마 섹터 안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그 밖에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석유, 가스, 시추 테마도 7%의 강세권 유지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성장주가 고개를 든다라는 논리가, 교과서적인 논리가 이번에도 통용됐고요. 메타버스 그런 관점에서 6% 이상의 상승권 연출했습니다. 빅테크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신재생 쪽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반도체법이 이제 상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하원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은 그 여름 휴가 시즌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를 앞두고 한 주중에 통과를 시키고 떠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미국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당잠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칩스 법안과 팹스 법안으로 두 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두 개 다 통과되는 건 아니고 지금 먼저 상원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칩스 법안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공장 가지고 있는 쪽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팹스는 말 그대로 팹리스 쪽, 설계하는 쪽 지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칩스 쪽에 해당되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수혜 삼성전자 꼽히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좀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중국 견제하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지난 21일 당잠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는 또다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그 법안 지원 내용에 중국 견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중국 쪽으로 투자가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한 그 내용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안이나 수조 이미 위치해 있고 매출 비중 적지 않은 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갈지 여부는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램리서치 실적 정말 잘 나왔습니다. 오늘 반도체 호재가 만발한 모습인데요. 램리서치 매출액, 영업이익 기입을 해봤고요. 영업이익률 정말 대단하네요. 30% 넘겼습니다. 매출 성장은 12% 정도 됐고 영업이익은
2.5%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정규장에서는 4.5% 올랐고 시간 외거래에서 1% 이상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장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이기는 하죠. 다음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기대 포인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달러의 약세, 우리 환시장 안정 기대감이고, 두 번째, 말씀드린 일단은 반도체 기대감은 있습니다. 세 번째, 쇼커버링 기대에 있는데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들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눈에 띕니다. 4% 이상의 급등세, 5% 가까운 상승세를 시연을 했고요. 이제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 포착이 됩니다. NDF 역외 환율에서 1,305원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오늘 출발단에서는 전거래보다 한 8원 정도 급락하면서 출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MSCI 국가 추정지수 보셔도 이런 일본 본토, 중국 본토보다는 반도체 비중이 높은 쪽 대만이나 우리나라의 우호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 시장 0.8% 플러스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출발단에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1%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포인트가 아마 한미 기준금리 역전일 겁니다. 그 전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았죠. 근데 우리는 50bp 인상을 했고 미국은 이번에 75bp 인상을 하면서 25bp가 미국이 더 높습니다. 이 자본이라는 것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어땠을까? 그래프를 찾아왔습니다. 3차례 정도 한국과 미국 금리 역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채권 잔액 보시면 오히려 순유입됐던 게 많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명목금리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따졌을 때 산출되는 게 실질금리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를 봤을 때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 물가의 이 플러스권이 미국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의 역전 수준이 나타나는지 여부가 더욱더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점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서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매파 스탠스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뚜렷했습니다. 리세션 리스크보다 인플레이션 파이팅 놓칠 수 없다. 그러니까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게 아무리 다른 쪽을 약간 안 좋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라는 부분은 계속 명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보다는 아마 이제 9월 FOMC를 앞두고 그에 앞서서 한 1, 2주 정도 전부터 시장에서 해석이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순부터 시장의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그 전까지는 시장 안도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정책적인 플러스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제 속보로 전해지는 내용인데 금융위에서 9월까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꼽히는 공매도 합리화 방안을 만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이르면 오늘 모여서 이 보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볼 텐데요. 자, 바이오 쪽의 이슈 한 개 더 챙겨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가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성을 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제 메가펀드 관련해서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내용들 이제 물망에 오르는 것들 아래 기입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리 옮겨서 구체적인 시장 판단 받도록 하겠습니다.